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지수 기준으로 15% 급반등하면서 일단 뭐 진정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하고요,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뭐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국내 시장은 사실 별로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움직임이 어제 급반등은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전일에 중국의 급락을 좀 핑계 삼아서 시장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중국의 저점 대비해서 급반등 자리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단기 저점 반등이 좀 나왔죠. 뭐 오늘 상승해서 연동을 하지 않는 모습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빠진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중국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 뭐 중국발 금융위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리스 문제도 뭐 여러분 뉴스 플로우들 따라가 보시면은 일단 갑자기 뭐 여기서 그렇게 확대 생산될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국민투표라는 큰 악재가 나왔고 디폴트 상황도 현실화됐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합의 과정이라든지 뭐 시간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가 해결된다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크게 해결돼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 혹은 좀 지연된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외 변동성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 7월 15일 날 있을 옐런의 의회 청문회가 어떤 내용이 될지가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금리에 대해서 과연 하반기를 넘기게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감 내지는 우려감을 같이 가지고 볼 것 같고 미국 시장 변동성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술적으로도 가벼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위로 이렇게 쉽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계속되는 수주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강합니다. 12만 원 선 와 있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지금 뭐 12만 원, 14만 원 구간대에서는 계속 등락인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번 얘기했던 OCI, 삼성테크인,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번 현대중공업, 그리고 오늘 레포트로 오르고 있는 건설주까지 가치주들, 소위 지금 시장이 6개월 이상을 성장으로만 장세 자체를 판단을 했고 가치주는 철저하게 무시가 됐었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때 뭐 누구나 이름 들어도 알만한 그런 어떤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들의 시가총액이 뭐 게임주 몇몇 회사들보다도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성장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 선호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영하고 더군다나 이번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50%대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큰 흔들림 없이 오히려 호재에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하반기에 가치주들이 분명히 역할을 예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저는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GS건설을 포함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특징주들 쪽에서도 좀 많이 보여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화장품은 좀 등락이 좀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또 뭐 크게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한 0.6% 정도 올라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기술 반등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화장품주 쪽의 대장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제외시켜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편입하지 않았다가 조정권에 들어간 자리에서 좀 싸지다 보니까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제약이랑 화장품은 상반기 사이클을 거의 매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연말이든 혹은 뭐 하반기 중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공략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화장품 전반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감 가지지 않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컴투스 보겠습니다. 게임주 흐름이 뭐 지난주부터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상승폭이 좀 그래도 제법 있고요. 오늘도 일단 뭐 컴투스는 가장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뭐 실적 대비로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평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성장주가 성장이 꺾이는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아주 좋아질 거다라는 성장이 꺾이면은 성장주가 저퍼가 나옵니다. 성장주가 저퍼가 나오면 성장은 일단 꺾였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컴투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분기 대 전년 동기 대비한 성장은 이제 약해지겠죠. 하지만 숫자 자체는 지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렇게 겁나는 건 없지 않냐라는 가격 공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보면은 바이오주는 너무 높은 밸류를 갖고 있고 아직까지는 성장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또 숫자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컴투스 같은 종목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좀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당분간도 상대 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면세점 관련한 재료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급하게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거 하나 갤러리아구나라고 본인이 거의 확정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를 오늘 매매 공략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투기적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돼서 확정되는 종목은 내일 뭐 상한가 갈 수 있겠죠. 30% 확대돼 있으니까. 하루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선정 이후에 미래 가치를 오래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자체도 속도가 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오늘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게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탈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안 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매출이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그냥 냉정한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현재 글쎄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약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13만 한 1,200원 선 움직임 나오는데요. 자, 이쪽은 뭐 14만 원 목표가 나오고 나서 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으로 좀 보십니까? 저는 2분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대규모 마케팅 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당분간 3분기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카카오가 지금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스토리 라인으로 서서 보셔야 되는데 다음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후에 추가적인 핀테크 사업, 대리기사 사업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확장될 수 있는 사업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진행의 반응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장성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이후에 더 큰 캐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밸류를 넣어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당장의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라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뭐 쫓아가시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우려감 나오면 주가 하락한다라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모니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변수들이 하도 뭐 요즘에 많아서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다 시나리오별로 좀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상으로요. 좀 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께서는 약간 미국 쪽 시황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저도 사실 지금 위치에서 시황은 뭐 여러분들께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참 포지션 잡기가 좀 애매한데 이럴 때 저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오늘 사지 않고 내일 사지 않았을 때 혹은 다음 주에 시간을 기다렸을 때 매수가 그렇게 불리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요. 그 접근의 논리는 이겁니다. 과연 당장 아주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만약 당장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은 뭐 대체로 주식을 사가지고 좀 조정을 맞더라도 매수 관점 접근을 권해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이 강세장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본다 해서 아쉬울 건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정기다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좀 보고 싶고요. 조정기에는 매도는 좀 고민되면 단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매수는 좀 고민된다면 조금 늦추면서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